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세행동 최영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방송이라고 하는 게 하다 보니 제가 처음에는 얼어붙고 이랬는데 점점 재미있으십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여러분한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공부하는 자세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장동 게이트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름은 분명히 아실 거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게이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현동 비리라고 합니다. 아직 게이트까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게이트급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백현동은 비리 단계인데 또 나타난 게 있습니다. 현덕지구라는. 이거는 성남 인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택. 면허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장리의 80만 평이나 되는 아주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 세 군데가 일란성 새 쌍둥이 같이 개발 설계, 그 다음에 땅을 수용해서 민간 개발업자한테 수천억, 1조 가까운 검은 돈을 챙겨주는 이런 구조가 너무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는 수사를 하고 있고 백현동 게이트도 아마 내사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유일하게 이재명 성남시장 때가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때 도의회가 지방 공기업평가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재무, 경제, 정책 이런 세 가지 부문에서 모두 부정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재명 지사는 그 사업을 강행하도록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MBC 앵커도 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실을 처음 폭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가운데 제가 보기에 대장동 게이트가 가장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백현동 게이트는 좀 잘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게이트, 백현동이라고 하는 곳이 왜 등장을 하느냐? 백현동에는 국립식품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식품연구원 측에서는 이 부지를 팔고 옮겨갈 때 땅도 구하고 해야 되니까 이걸 팔아서 개발을 해서 좀 제대로 된 건물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은 우리 시가 알아서 여러 가지 다른 것과 조율해 고려해 종합개발 계획을 해야 된다며 거의 네 차례 용도 변경, 부지의 용도 변경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식품연구원이 포기를 하고 땅을 매각을 하자 말자 민간개발업자, 그 부지를 사들인 민간개발업자가 이재명 후보 멍의 성남시장 선거 때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녹지, 아파트 못 짓습니다. 자연녹지를 한두 단계도 아니고 네 단계를 뛰어 올라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년 뒤인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가지고 또 수천억 원대, 거의 대장동 게이트와 똑같은 판박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버젓이 이런 일을 하고도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거짓말로 밝혀질지 모를 그런 요설을 늘어놓고 또 뻔뻔하게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히히히 크크크 이런 비웃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마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만, 누가 되든 저는 되는 즉시
대통령 후보는 당대표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 상의는 해야겠지만 1호 명령으로 그 다음날 11월 6일부터 국민의힘 전국 299개 당협 위원장들에게 플래카드를 목이 좋은 곳에 한 5개, 많게는 7, 8개씩 그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문화는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문안의 첫 번째 플래카드는 예를 들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느냐, 부패 한판, 정권 교체. 부패 한판이란 윤석열 후보가 아마 검찰총장 때 쓴 표현일 겁니다. 부패가 완전 판친다. 부패 한판, 한 이 문문, 그다음에 뭐 성남시에서 이루어진 온갖 비리들, 이런 부패 한판을 정권 교체로 바로잡자라는 뜻에서 부패 한판 정권 교체.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느냐, 부패 한판 정권 교체. 그 다음 문화는 대장동, 백현동, 1조 개발이 너그만 처먹냐, 우리도 나눠 먹자. 이런 플래카드를 전국 299개 당협 위원장들이 자기 사비로 하든 아니면 뭐 당비를 내려보내든 길목에 붙이면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지방 권력도 완전히 교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LH 사건, 대장동 게이트의 세발이 피해 불과한 LH 사건만 하더라도 4.7 재보선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게 그냥 5, 6개월 갔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또 백현동 게이트, 백현동 비리, 현덕지구, 또 이런 삼각 비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겁니다. 아마 이건 1년 갈 겁니다. 제가 3개월 뒤, 대선 3개월 뒤의 지방선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로부터 또 1년 뒤, 지금으로부터는 1년 한 10개월 뒤 총선에도 강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마저 바로잡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야당 후보가 제대로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이 돼 새 정부를 출범하면 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어버리고 기강을 무너뜨린 이 양아치 운동권 86 양심불량 정치 세력들, 이 사람들을 대청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명수라고 불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 어질러 놓은 사법부 정치판사들, 이 판사들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계, 교육계 등 문제가 많은 뭐 민주노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 교육을 잘못한 이런 것들을 또 크게 바로잡는 대광정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라통이 치는데 검찰 이야기입니다. 김호수라는 사람은 이름이 오수입니다. 오수. 뭐 본명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저는 김호수라는 말을 들으면 오염된 물이 왜 들어오죠? 이 사람은 추미애라는 사람 밑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때 추미애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를 잘했는지 이 문희 감사위원회 2번이나 추천을 합니다. 그때 감사원장이 지금은 조금 모양이 우습게 됐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당당했던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추천을 2차례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래서 인사수석이 감사원에 항의를 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런 건 신문에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아니 감사위원회 2분 퇴짜를 맞은 사람을 그 감사위원이 뭐 차관급 뭐 정도 될 겁니다. 차관급보다는 약간 높은 대우를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뭐 장관급에 가까운 대우를 할 겁니다만 그런 사람을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수에 임명을 하는 문이라는 사람은 난 어떻게 저런 사람이 192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권좌를 지키고 오늘 오전에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걸 보니 모든 걸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백신 수급 소동을 빚고도 뭐 국민들의 정말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로 어제부로 70% 예방접종을 한 것을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나로도에서 그 우리 민간 위성 성공 그게 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5년 10년을 고생해서 한 건데 그걸 5시간까지 달려가서 생색을 내리고 그리고 타겟민이라는 자가 그 이벤트 쇼를 연출하려고 이벤트에서 애들을 데려가서 북새통을 이루고 병풍을 세우고 이런 쇼나 하고 연출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서민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서 한숨을 내쉬는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그 피눈물을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자기 자랑을 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얼빠진 여당 국회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있고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여의도의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133일 남은 대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로 원전 탈원전을 밀어붙인 그래서 북한 대북 관계를 좀 개선한 것을 유일한 업적으로 생각했는데 일방적 구애를 김여정한테 망신을 당하며 발로 차이고 한 그래서 대북 관계마저 지금은 무업적입니다. 업적이 뭐 이루어진 게 있어야 업적인데 비핵화 전혀 진전이 안 됩니다. 오히려 SLBM 아까 말했듯이 잠수함에서 핵탄두만 그걸 무기 전문가들은 게임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건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숨어 있다가 쏘아버리면 이런 상황인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이 문재인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여겨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 나온다고 아니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 한 분보다 더 비리의 악취가 풍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분 위에는 태상왕이 꽤 있습니다. 김어준이라고 하는 방송장애도 하나 있고 수염 기르고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받더군요. 예. 이해찬도 있고 또 어느 국무총리를 지낸 분의 남편분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태상왕이라고 하더군요. 시중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대통령에 도움을 줬던 뭐 촛불이 어쩌고 하며 민주노총 뭐 정교조 등 86 운동권 중 뭐 대다수는 정말 양심적이고 어려운 분들이겠지만 소수의 단물을 빤 파림차고 부패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등을 타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제가 보기엔 자기는 모르게 자기는 타겟민이 연출한 대로 꼭두가시처럼 연기를 하고 아주 착한 인상을 지으며 4년 거의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끝날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대신에 우리나라를 자신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벼랑 아래로 몰고 갈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분이 내린 자리에 올라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디 정신 차립시다. 133일 남은 3월 9일 대선에서 올바르게 한 표를 주권자로서 행사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아들, 딸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아니 대를 이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한두 잘못된 사람이 대통령에 임명되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호가호위하면서 단물을 빨아먹고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안보는 북한을 상전처럼 받들게 하며 언제 도발을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이런 나약하고 한심하고 경제적으로는 폭망한 그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상당 부분은 중국 사람들 겁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당수도 지금 최근에 중국인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 대학 나온 아들, 딸들이 중국인 발을 마사지하고 발을 씻어주고 하는 그런 대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똑바로 보고 정신 차리고 투표해야 합니다. 나라를 이재경으로 만든 문문 대통령, 양아치 운동권 정치 세력 등등 이 사람들이 다시는 단물을 빨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투표합시다. 여러분, 단디 투표합시다.